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겨울철만 되면 꼭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6세의 김정숙 어르신에 관한 것입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성격으로 동네에서도 유명한 분이셨죠. 하루라도 목욕을 걸으면 몸이 근질거리고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가야 피로가 풀린다고 믿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늘 하던 대로 욕실로 들어가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떼수건으로 구석구석 밀어낸 뒤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나려던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하얘지며 그대로 욕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딸이 방문 중이었고 바로 119에 신고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 계셨다면 결과는 달랐을지 모릅니다. 병원으로 실려오신 어르신은 억울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하던 대로 목욕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한 히트쇼크 증상, 그리고 피부는 만성염증으로 봉화지겸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이 좋다고 믿었던 목욕 습관이 사실은 심장과 뇌혈관, 피부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령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욕실입니다. 겨울철 욕실은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바꿔야 할 5가지 목욕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김정숙 어르신을 쓰러지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생존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김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늘 이렇게 씻어왔는데 별일 없었는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늘 하던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욕실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물의 온도가 아니라 공기의 온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만 뜨거우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옷을 벗는 그 찰나입니다.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차가운 욕실로 들어와 옷을 벗는 순간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이번에는 혈관이 한꺼번에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목욕을 마치고 다시 차가운 욕실 공기 속으로 나오면 혈압은 또 한 번 급상승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을 히트쇼크라고 부릅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바로 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욕실 난방을 미리 하지 않고 들어가셨고 뜨거운 물을 틀면 금방 따뜻해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그렇게 빠르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과 조절 능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 사고의 상당수가 이 히트쇼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보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몸 안에서는 혈압의 롤러코스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욕은 물보다 공기부터 따뜻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목욕을 하실 계획이라면 최소 20분 전에는 욕실을 데워두셔야 합니다. 온풍기가 있다면 미리 켜두시고 없다면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틀어 욕실 안 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욕실에 들어섰을 때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옷을 벗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간단한 준비 하나만으로도 욕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퇴원 후 가장 먼저 바꾼 습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욕실이 충분히 따뜻해지기 전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목욕 시간을
다시 편안한 휴식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욕실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숙 어르신이 쓰러지신 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욕을 식사 직후에 하셨다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소화도 시킬 겸 또는 몸이 풀리니까 좋다는 이유로 곧바로 목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위장은 본격적으로 음식물을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 안의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죠.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전체 혈액량도 줄어있고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전달할 피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뇌와 심장입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그날 저녁을 든든하게 드시고 소화도 될 겸 바로 목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식히기 위해 피부 쪽 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위장도 피를 필요로 하고 피부도 피를 원하니 정작 중요한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피는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지러움, 눈앞이 캄캄해짐, 심할 경우 의식 소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혈관의 조절 기능이 더 약해져 있어 이러한 위험이 더욱 큽니다. 그 순간 쓰러지게 되면 머리를 부딪히거나 물에 빠져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은 쉬었다가 목욕을 하십시오. TV 뉴스를 한 편 보시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소화를 충분히 시키는 시간을 가지신 뒤에 욕실로 들어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지금은 식사 후 욕실에 들어가기 전 항상 시간을 재어 1시간 이상 충분히 쉰 뒤에 움직이십니다. 몸이 가볍고 어지럼증도 사라졌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식사 후 일정 시간을 두고 목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욕실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충분히 소화 시간을 가졌다고 해도 목욕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을 일으키는 그 짧은 순간, 대부분의 사고가 그때 발생합니다. 김정숙 어르신이 쓰러지신 결정적인 순간도 탕에서 벌떡 일어나시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시 어르신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신 지 15분쯤 지나 있었고 개운하게 씻고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며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욕실 바닥에 주저앉으신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일정 시간 이상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물속에서는 수압 때문에 다리 쪽 혈관이 눌려 있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그 압력이 풀리면서 혈액이 중력에 따라 다리 쪽으로 확 쏠려버립니다. 문제는 이때 뇌로 올라가는 피가 부족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어지럼증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욕실 바닥은 단단한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거나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어르신들께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탕에서 나오실 때는 반드시 3단계 기립법을 실천해 주십시오. 1단계, 탕 속에서 먼저 심호흡을 10초 정도 천천히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2단계, 무릎을 꿇거나 탕의 턱에 걸터 앉은 채 다시 10초 동안 기다리며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3단계, 손잡이나 벽을 짚은 채 천천히 일어나면서 어지럼증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김정숙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뒤로는 목욕 중 쓰러지는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롭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게 나를 지켜주는 제일 든든한 습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의 목욕 시간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닌 온전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욕 중 일어나는 동작 하나도 조심해야 할 만큼
고령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놓치고 계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때를 미는 습관입니다. 김정숙 어르신 역시 병원에 오셨을 때 다리 피부가 마치 갈라진 논바닥처럼 건조하고 군데군데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 밀면 근질거려서 못 참겠어요 하셨던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근질거림의 원인이 바로 때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에 나오는 때를 더러운 찌꺼기로 오해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밀어내는 그것은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과 단백질막입니다. 이 보호막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세균의 침입을 방어하는 피부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거친 때 수건으로 이를 벗겨내면 피부는 맨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심한 가려움이 생기며 계속 긁다 보면 상처가 납니다. 이 상처 틈으로 세균이 들어오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숙 어르신의 다리에서는 초기 봉화지겸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방치했다면 고열과 염증으로 입원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떼수건을 지금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러운 손으로 피부를 살살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청결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굳이 밀지 않아도 피부는 저절로 각질을 탈락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지금은 손으로만 씻으시고 피부가 훨씬 덜 가렵고 매끄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때를 안 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밀어야 피부가 편하다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목욕은 청결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피부를 보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때 수건을 내려놓고 손으로 부드럽게 씻는 것만으로도 피부 건강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고민하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날까봐 걱정돼요. 김정숙 어르신도 처음에는 같은 이유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신을 씻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점점 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특히 피지선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보호막이 되는 유분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매일 비누를 사용해 뜨거운 물로 씻는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씻어내는 셈이 되는 것이죠. 결국 피부는 메마른 흙처럼 갈라지고 조금만 건조한 바람에도 금세 가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게 되면 피부는 상처를 입고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은 더욱 떨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냄새를 걱정하시지만 실제 그 냄새의 원인은 땀보다는 피부의 건조와 산화된 피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씻어야 한다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과 같이 땀이 많이 나는 부위만 간단히 부분 세정해 주세요. 오히려 그 편이 훨씬 위생적이고 피부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전신 목욕을 월, 수, 금으로 정하고 나머지 날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부분만 닦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피부의 갈라짐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밤마다 괴롭히던 가려움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씻는 게 깨끗한 게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게 진짜 깨끗한 삶이구나. 어르신의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씻는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피부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신 목욕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피부는 스스로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어르신 역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날 응급실로 실려오셨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화상의 여부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말초신경에 손상이 생기면서 손발의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발바닥은 신경이 둔해지기 쉬운 부위인데요. 이런 경우 끓는 듯한 물에 발을 넣어도 단지 따뜻하다고 느끼는 일이 생깁니다. 그 결과 피부가 데인 것도 모르고 목욕을 계속하게 되고 심각한 2도, 3도 화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염증이 심해질 경우 발괴사와 절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병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께 꼭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발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직접 수증기를 확인하거나 팔꿈치로 온도를 느끼는 방법 또는 온도계 사용,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내 몸이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당뇨 환자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지금은 목욕 전에 손등이나 팔꿈치를 먼저 물에 담가 보신 후 욕조에 들어가십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그 몇 초의 습관이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탕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몸이 물 온도보다 더 귀하다는 걸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처럼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발이 아닌 눈과 마음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 꼭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김정숙 어르신의 경험을 통해 단순한 일상처럼 여겼던 목욕이라는 행동 속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숨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그 해답을 아주 간단한 숫자 3개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333 원칙입니다. 기억하시기 쉽게 숫자로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실천도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 3.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3번 이하로 줄이기. 월, 수, 금 같은 일정한 요일을 정해두면 부담도 덜고 습관화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3. 물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38도 정도로 유지하기. 뜨겁다기보다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3.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직후 바로 보습을 해주면 수분 증발을 막고 피부의 보호막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퇴원 후 이 3가지를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전에는 목욕 후 한참 뒤에야 로션을 바르셨지만 지금은 욕실 안에서 몸을 닦자마자 보습제를 바르시는 습관이 생기셨죠. 피부가 촉촉해지고 가려움도 사라졌다는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이 지금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이젠 목욕 시간이 무섭지 않고 정말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나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쉼표이자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바뀌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약속해 주십시오. 첫째, 욕실은 따뜻하게. 둘째, 식사 후에는 충분히 쉬고. 셋째, 일어설 때는 천천히. 넷째, 때를 밀지 않고. 다섯째, 전신 목욕은 적당히. 여섯째,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온도를 눈으로 확인하기. 이 6가지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목욕 시간은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서 그래, 나도 이제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딱 2글자, 실천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2글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을 보며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함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보다는 공원에 약 대신 웃음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오늘부터 안전한 목욕,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